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나를 낮게 본다는 것을 아주 일찍 배웠다. 가난한 집안, 변변한 학력도 없는 출신, 손에 쥔 것이라곤 몸 하나뿐인 청년에게 세상은 늘 같은 표정이었다. 기대하지 않는 얼굴, 귀찮다는 눈빛, 설명할 가치조차 없다는 침묵. 나는 그 시선을 수없이 맞으며 살았다. 처음에는 분노가 앞섰다. 왜 나를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가? 왜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분노가 내 얼굴에 드러나는 순간 이미 나는 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는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싶어 했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싶어 했으며 스스로 작아졌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멈췄다.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감정을 쏟아내면 무엇이 남는가? 잠깐의 통쾌함 뒤에 다시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하기로 했다. 모욕을 받는 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기로.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볼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 엄격하게 보았다. 부족함을 변명하지 않았고 분노를 핑계로 쓰지도 않았다. 그 대신 나는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약한 것,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이 자리는 네가 설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간 네가 선택할 자리는 반드시 온다. 사람들은 내가 조용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순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매번 모욕을 받을 때마다 기준을 하나씩 세우고 있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 것. 상대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 지금의 시선이 평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박아 넣었다. 세상은 나를 시험했고 나는 그 시험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준비 시간으로 보았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아닌 상황을 보게 되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말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따지게 되었다. 분노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차분함이 자리를 잡았다. 그 차분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하나는 손에 쥐었다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 태도가 훗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임을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감정을 다스렸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길을 열어주진 않는다.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노골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다. 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자체를 거부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때 언제나 자기들이 익숙한 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학력, 배경, 말의 세련됨, 서류 위에 적힌 경력, 그 틀 안에서 나는 늘 부족한 쪽에 놓였다. 그래서 질문이 따라왔다.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가능성을 묻는 척한 확신이 숨어 있었다. 안 된다는 확신. 나는 그 확신을 정면에서 부수지 않았다. 정면에서 싸우는 순간 이미 그들의 경기장에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경기장을 바꾸기로 했다. 내가 배운 것은 책이 아니라 현장이었고 내가 믿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설명을 줄이고 행동을 늘렸다. 회의에서는 길게 변명하지 않았고 대신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는지를 또박또박 말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고개를 갸웃했다. 말이 화려하지도 논리가 번뜩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계획한 것이 지켜졌고 약속한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제야 질문의 결이 달라졌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기준을 바꾸면 질문도 바뀐다는 것을. 상대가 만든 잣대에 맞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한 결코 주도권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더 분명해졌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릴수록 나는 나의 잣대를 더 선명하게 들이밀었다. 속도가 중요할 때는 속도를, 책임이 필요할 때는 책임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는 결단을 내세웠다. 말로는 설득하지 못할 사람도 결과 앞에서는 침묵하게 된다. 그 침묵은 나에게 작은 확신을 주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방식이 비록 느리고 거칠어 보여도 적어도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편할 리 없었다.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고립을 각오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익숙한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했고 그 이해받지 못하면 다시 무시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 고립을 감수했다. 잠깐의 소속감보다 오래가는 신뢰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나를 더 많은 현장으로 끌고 갔다. 책상 위가 아니라 땅 위에서 판단하게 만들었고 사람의 말보다 상황의 무게를 먼저 제기했다. 그러자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나를 얕잡아 보던 시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크다.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방향을 잃는다.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평가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세운 기준에 답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태도는 더욱 단단해졌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필요한 준비를 늘렸다. 감정은 더 깊이 가라앉혔고 판단은 더 빠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를 냉정하다고 불렀지만 나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불렀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간을 함께할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 존중이 쌓이자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비판이었다.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적.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다음 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이제는 기준을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기준 위에서 나의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비판은 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귀를 닫고 이유를 만들고 말을 바꾼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일수록 내가 피하고 싶은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비판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무지에서 나온 말인지 악의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사실을 담은 경고인지. 첫째와 둘째는 흘려보내도 된다. 하지만 셋째는 절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 나는 그 경고를 붙잡았다. 학문이 부족하다는 말, 계산이 거칠다는 지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평가.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고 가슴이 조여왔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인정은 굴욕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했다. 무엇을 모르는가? 어디서부터 틀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 답은 간단했다.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쪼개 밤을 만들었고 밤을 쪼개 공부를 만들었다.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냈다. 나는 이 부분을 모른다. 설명해달라. 이 말은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실력을 키웠다. 나는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개념을 적고 수치를 대조하고 흐름을 그렸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손으로 썼고 손으로도 안 되면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하나를 배웠다. 비판을 이기는 방법은 반박이 아니라 흡수라는 것을. 흡수하면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자산이 된다. 시간이 지나자 같은 질문이 다시 나왔다. 같은 비판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설명은 짧았고 근거는 명확했다. 말이 끝나자 공기가 바뀌었다. 소리가 줄어들고 시선이 머물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노력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결과는 반드시 들린다는 것을. 물론 모든 비판이 공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불순한 말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이 구분 능력이 나를 지치지 않게 했다. 모든 말을 다 들으면 무너진다. 그러나 들어야 할 말만 들으면 강해진다. 나는 점점 차분해졌다. 감정의 파도가 와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비판이 오면 먼저 확인했다. 사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지금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마음에 들이지 않았다. 통과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공부로, 준비로, 수정으로. 이 반복이 나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어느새 내 앞에서 말을 고르기 시작했다. 함부로 던진 말이 되돌아올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나에게 또 다른 책임을 안겼다. 이제는 단순히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판을 읽고 흐름을 관리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비판을 성장의 연료로 삼는 법을 익힌 나는 다음으로 더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된다. 때로는 맞서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강해지면 맞서 싸울 거라고 생각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논리를 세우고 상대를 눌러야 이긴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어떤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가장 공격적인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회의 자리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겨냥한 말이 던져질 때가 있었다. 의도는 분명했다.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작아 보이게 하고 주변의 웃음을 끌어내는 것. 그때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려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그 반응을 붙잡았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았다. 말을 줄이고 몸을 낮췄다. 고개를 숙이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오해했다. 약해졌다고, 밀렸다고.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황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내가 반격하지 않자 공격은 공중에 떠버렸다. 설명되지 않은 공격은 스스로의 모양을 드러낸다. 공격한 사람의 말투, 표정, 태도가 더 또렷해지고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한다. 나는 그 흐름을 여러 번 보았다.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되었다. 모든 싸움은 즉시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면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는 일부러 상대의 말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 회의록에 반영하고 문서에 담고 공개된 자리에서 다시 확인했다. 감정 없이, 평가 없이. 그랬더니 공격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 번 던진 말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빛 아래에 두었다. 이 방법은 소란을 만들지 않았지만 효과는 분명했다. 공격하던 쪽이 조심스러워졌고 말에 무게를 재기 시작했다. 나는 이때 또 하나를 배웠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로 평가받을 때 가장 불편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말보다 기록을, 주장보다 과정을 중시했다. 물러섰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침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뒤에서 전체를 보게 되었다. 누가 급해지는지, 누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지, 누가 중심을 잃는지, 이 관찰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싸움의 중심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발 떨어지자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선택은 쉽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고 억울함이 남았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바로 쓰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말렸다. 감정이 마르면 판단만 남는다. 그 판단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나는 더 이상 즉각적인 승부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긴 흐름을 설계했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신뢰가 되고 이번 물러섬이 다음 선택의 여지를 만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나는 싸움의 정의를 다시 썼다.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제는 목소리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이 태도를 유지하자 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불필요한 도발은 줄어들었고 중요한 논의는 더 깊어졌다. 나는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물러섬과 관찰로도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 아무리 침착해도, 아무리 기록해도 끝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존재들. 나는 곧 그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해진다. 세상에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대응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설명해도 듣지 않고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으며 침착함을 약점으로 삼아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해하면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웃으며 다가갔고 말로 풀었고 자리를 만들었다. 문제를 꺼내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간부터 더 엉킨다.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반응을 원한다. 갈등을 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싶어 한다. 그걸 깨닫는데 나는 적지 않은 시간을 썼다. 반복되는 소문, 뒤에서 흘리는 말, 정면에서는 웃고 돌아서면 칼을 드는 태도. 처음에는 무시로 대응했다. 다음에는 이해로 대응했다. 그 다음에는 침묵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싸움은 정말 내가 이겨야 할 싸움인가? 이 관계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관계인가? 답은 점점 분명해졌다. 아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다. 싸우지 않기로, 설득하지 않기로, 증명하지 않기로, 대신 거리를 두기로 했다. 이 선택은 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관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접점을 줄이고 대화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일 외에는 엮이지 않도록 했다. 주변에서는 속삭였다. 왜 갑자기 차갑게 구느냐고, 왜 피하느냐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또 다른 소모를 부르기 때문이다. 대신 결과로 보여주었다. 집중해야 할 일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를 현장과 결정에 쏟았다. 그러자 마음이 달라졌다. 시끄럽던 생각이 잦아들었고 판단이 빨라졌다. 무엇보다 감정의 균형이 돌아왔다. 불필요한 분노가 사라지자 중요한 분노만 남았다. 그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추진력이 되었다. 나는 이때 확신했다. 강함이란 모든 싸움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 없는 전장을 알아보는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반응을 요구한다. 말해보라고, 맞서보라고, 증명해보라고. 하지만 그 요구에 모두 응답하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은 사라진다. 나는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멀어질 사람과 가까워질 일, 끊어낼 소음과 집중할 본질. 이 선택은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다. 나를 괴롭히던 말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흘러다녔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말들은 더 이상 내 하루를 흔들지 못했다. 중심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았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끝까지 밀어붙일 일에만 마음을 썼다. 이 집중이 쌓이자 내 선택의 무게가 달라졌다. 이제 나는 감정도 관계도 상황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운 다음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로 말해야 하는 순간, 말이 아니라 성과로 모든 시선을 잠재워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신뢰는 가벼워진다. 나는 그 사실을 수많은 현장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대신 숫자를 들고 왔고 일정표를 내놓았고 결과로 약속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다. 이번에도 말뿐 아니겠느냐? 그 의심은 익숙했다. 오히려 나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계획을 세우고 가장 어려운 조건을 먼저 적었다. 날씨, 자금, 인력, 시간, 실패할 수 있는 이유부터 계산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씩 지웠다. 준비는 소리 없이 진행되었고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가볍게 보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에서 갈린다는 것을. 일이 어그러질 때도 있었다. 계약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고 주변에서 고개를 저었다. 그때마다 나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지금 포기하면 무엇이 남는가? 잠깐의 안도와 평생 따라다닐 후회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버텼다. 고집이 아니라 계산으로,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무엇을 고치면 되는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어느 선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 판단을 반복하면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문이 통하지 않았고 압박이 먹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짧게 답했다.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답은 허세가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었고 물러설 자리도 없었다. 이때부터 결과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계획했던 일정이 맞아떨어지고 약속한 수치가 현실이 되었다. 말로는 부정하던 사람들도 눈앞의 결과 앞에서는 말을 아꼈다. 그 침묵은 나에게 큰 보상이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설명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경험. 나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한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과는 변명하지 않고 성과는 핑계를 달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나는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더 깊이 파고들었고 더 엄격해졌다.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기준을 들이댔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 태도는 나를 지치게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외부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았다. 결과를 만들면 된다는 단순한 원칙만 남았다. 그 원칙은 나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다. 더 큰 책임, 더 큰 위험, 더 큰 선택,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만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남은 것은 확신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 확신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나 스스로도 가늠하고 있었다. 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판단들이 쌓여 만들어진 무게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무게를 키워왔다. 처음에는 내 결정이 맞는지 스스로도 의심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증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흔들리는 것은 상황이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준이 서 있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그 기준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칭찬이 쏟아질 때도 비난이 몰려올 때도 같은 온도로 반응했다. 들뜨지 않았고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감정의 폭을 줄이자 판단의 속도가 빨라졌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버려도 되는지 선명해졌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에는 내 반응을 시험하듯 말을 던졌지만은 이제는 말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남의 평가가 아닌 내 선택의 결과로 나를 판단했다. 잘되면 이유를 분석했고 어그러지면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변명은 하지 않았고 탓도 돌리지 않았다. 그 대신 구조를 고쳤다. 준비를 더했고 기준을 더 높였다. 이 과정은 고독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쉽게 공감받지 못한다. 모두가 망설일 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종종 무모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시선을 견뎠다. 왜냐하면 나의 확신은 말이 아니라 축적된 판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확신은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대담하게 만들었다. 위험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위험의 크기를 알고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선택했다. 상황이 나를 밀어붙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상황을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사람들은 그것을 강단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단순한 정직함이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아는 정직함. 이 정직함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쓸데없는 기대를 버릴 수 있었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해졌다. 밤에 눈을 감을 때 오늘의 선택을 다시 떠올려도 후회가 남지 않았다. 그 확신은 나를 더 큰 자리로 데려갔고 더 무거운 책임을 안겼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작은 자리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판단하고 책임지고 수정하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 이것이 내 인생의 리듬이 되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세상은 결국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본다는 것을. 누가 흔들리지 않는지, 누가 끝까지 가는지를 본다는 것을. 이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한 가지였다. 이 모든 선택과 태도를 하나의 말로 정리하는 일, 그리고 그 말로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의 말로 정리하려 한다. 나는 평생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을 받았으며 사람을 통해 배웠다. 깔보는 시선, 무시하는 말, 의심의 질문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정리하게 했다. 감정을 정리했고 기준을 정리했고 관계를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반응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 세상은 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화를 내라고, 변명하라고, 증명하라고. 그러나 나는 그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한 박자 늦췄고 한 걸음 물러섰고 한 번 더 계산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선택했다. 어떤 말에 귀 기울일지, 어떤 싸움을 피할지, 어떤 결과로 답할지, 이 선택들이 쌓여 나를 만들었다. 나는 특별히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기준으로 돌아왔고 모욕 앞에서 감정 대신 판단을 택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내라고 부르지만 나는 전략이라고 부른다. 인내는 버티는 것이고 전략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빠르든 느리든 결국 도착한다. 나는 수없이 늦어 보였고 둔해 보였고 고집스러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 동안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았고 남의 박수에 나의 판단을 팔지 않았다. 이 태도는 나를 외롭게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누군가가 당신을 얕잡아 본다면 그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 즉시 반응하지 말고 즉시 결론 내리지 말라. 그 시간을 모아 기준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라.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인생으로 답하라. 분노는 금방 사라지지만 선택은 남는다. 굴욕은 잊혀지지만 판단은 쌓인다. 그 쌓임이 어느 날 당신을 전혀 다른 자리에 세울 것이다. 나는 그 과정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람에게 깔렸을 때 진짜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바꾼다. 멈추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 끝에서 조용히 말한다. 나는 처음부터 여기로 오고 있었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선택과 판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기준 하나라도 남길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을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판단의 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